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뭐 이런 이제 방송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아마 문의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튜브 한번 모셔서 방송하시는 분을 모셔서 그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틀스형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세라고 합니다. 채널 운영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 많이 접하시죠?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많죠. 최근에 어떤 일 있으셨어요? 뭐 기억나시는 거?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욕설 아니면 뭐 부모님 욕하는 패드립 이런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템 사기 보통 그런 게 많죠. 패들이 뭐 어떤 패들까지 치던가요? 뭐 입에 담기도 이거는 좀 그런 건데 방송 부적절한 용어들과 함께 뭐 너희 어머니 뭐 길에 가다가 뭐 차에 뭐 이런 말을 입에도 담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성드립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아,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히겠네요. 볼 때마다 깨박이 싫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주변에 다른 분들도 그러면 왜나 또 그런 그렇죠. 이제 사고 저처럼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를 이제 특정 지어가지고 게시물의 악의성 실제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적는 허위 사실 이런 것들 적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데 사실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 겪을 때마다 내가 이 방송을 왜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돈 벌기 힘들어요.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얘기 드리고자 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했던 이제 패드립, 비하 발언, 욕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이 접하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그건 다 이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거 맞긴 맞거든요. 아셨어요 혹시 그런? 이게 아무래도 또 찾아보면 초등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요? 아, 이 초등학생 참 진짜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형법상 이제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초등학생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제 형사상 처벌이 지금 현재 안 되죠. 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법 개정하자, 뭐 말자, 뭐 온갖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많은데 현재로서 초등학생에 관해서는 뭔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만약에 혹시 욕설을 받았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초등학생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님을 같이 피고로 묶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거를 이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초등학생 이상 되시는 네네. 분들에 관해서는 이제 당연히 형사상 처벌 를 할 수, 형사상으로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걸로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보호및 이용촉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정보통신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게시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뭐 게임상으로 뭐 욕을 한다거나 방송을 하시고 있다가 방송에서 바로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채팅창으로 이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다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욕설이 심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되고 보통 이제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 하는 게 아까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서 형사상 처벌이 되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처벌 수위가 얼마냐, 맞죠?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 궁금해요. 이게 상대방이 뭐 욕을 했는데 욕설에 대한 이 수위가 따로 있나요? 뭐 이 정도는 되고 안 되고 이 정도는 처벌이 안 되고 뭐 그리고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처벌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돈까지도 다 이렇게 그쪽 상대방 쪽에서 다 되는 건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거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일단 얘기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욕설의 수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일단 정해진 기준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모욕죄도 이제 단순히 이제 모욕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걸 쓰면은 된다, 어떤 걸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라서 명백하게 이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처벌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새끼라는 단어들이 붙거나 이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욕설들 산을 이제 수화로 표현한 이제 모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욕죄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네.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단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서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절차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시니까 그거를 변호사가 대신해서 도와드린다. 라고 이래 보시면 되는데 본인 혼자서도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이제 증거자를 모아서 어떤 일인지를 기록하셔서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형사사고로는 이제 처벌이 가능한.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이제 풀어 나가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방법들을 하나씩 이제 캡처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고 제일 이제 큰 이제 변호사 비용. 네, 변호사 비용은 실제 형사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같이 묶어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지냈던 사건이 매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모욕 사건이었는데 매나 BJ였는데 모욕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소를 진행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이분도 이제 결국에는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한테 지급하시고 저희가 선임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한테 받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합의를 하자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했던 그 변호사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합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는 이제 민사소송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이제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전액을 다 청구를 못 해요. 예, 법률상으로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 제일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민사소송 진행하면은 상대방한테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드려요.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자 내가 1,000만 원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1억 원의 선임료를 주고 나면은 그럼 저 사람한테 1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1,000만 원 정도를 청구하면 저희가 8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민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제 변호사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충분한 얘기를 해서 선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제가 좀 더 얘기 드리자면은 비용이 나와서 그런데 보통 이제 합의금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도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통 상대방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벌금 내면 되지.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벌금 내면 되지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싸리 벌금 낸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일단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벌금형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범들은 거의 제가 보니까 판례를 쭉 지켜보면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형이라는 소리에서 징역형. 거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벌금형이에요. 거의 다 벌금형이고 진짜 그 얘기 맞긴 맞아요. 아싸리 벌금 내고 말지.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나 이런 거를 청구를 하면 네. 합의할 필요 없이 난 그냥 벌금 낼래. 네, 신고하려면 신고해.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게 솔직히 크지도 않아요, 또 액수가. 보통 저희가 보니까 작게는 50, 많게는 200, 좀 더 많으면 300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욕설이나 혹은 이제 뭐 명예훼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정도 벌금 수위가 되고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그냥 내밀고 나면은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방송하시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민사를 또 청구를 해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민사를 청구를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그 벌금 내는 만큼 또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엔 2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벌금도 내고 또 민사적으로도 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합의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만 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벌금 낼 돈을 오히려 주고 합의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 빨간 줄도 안 생기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드리면은 약간 패드립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네. 캐치를 했는데 밤에 어머니 뭘 하겠다 뭐 위협을 가하겠다 막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올라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뭐 차에 치여가지고 뭐 죽어라. 죽어라 이런 것.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공포심을 자각하는 행위에 처벌수위가 좀 더 올라가요. 그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형법상 협박으로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얘기 드렸던 벌금형이 아니라 그때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들 횟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초범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범은 벌금이 나오는데 쌓이면은 그때부터 벌금이 안 돼요. 실형. 네, 실형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사람들은 안 하셔야겠죠. 결국에는 외분자 행위를. 그리고 피해 입으시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가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어요? 네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욕하면 네. 바로바로 이제 모아놨다가 신고하려고요. 네, 캡처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캡처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캡처 네네. 꼭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모욕하고 이제 명예훼손, 소위 이제 패드립이라 얘기하죠. 예,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